시름시름 알아놓은 환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싸울 채비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독일 얘긴데요. 독일이 16년 만에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대대적인 국방비 확장에 나선 건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16년 만에 각성한 독일의 재무장 선언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전후 독일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3월 18일 독일 의회가 통과시킨 헌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동안 검소하다 못해 심각한 구두쇠였던 독일 정부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깐깐했던 규제를 확 풀어서 국방비를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게 했고요. 78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기금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풀 거라는 소식만으로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까지 들썩였죠. 그동안 독일은 자린고비처럼 재정을 아껴왔어요. 국가 빚이 GDP의 0.3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부채 브레이크가 독일의 발목을 잡아왔죠. 돈 많은 부자 나라인데도 절약해야 한다고 곳간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리니까 결국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급기야 2년 연속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부채 브레이크를 완화하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그저 못한 거죠. 헌법 개정에는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다당제인 독일에선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헌법 개정을 반대하던 독일의 차기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독일은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결정이 느리기로 유명한 독일인데 웬일로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요? 이게 다 도널드 트럼프 덕분입니다. 지난 2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말싸움 벌였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기까지 했는데요. 독일이 이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독일은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나토의 동부 최전선 폴란드나 발트 3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선 러시아가 우리 나토를 공격해도 미국은 안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 즉 자주 국방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메르츠 차기 총리는 이번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위 규칙은 무엇이든지가 되어야 합니다. 냉전 시대가 끝난 1991년 이후로 독일 군사력은 수십 년에 걸쳐서 쪼그라들었습니다. 1만 2천 대가 넘게 있던 장갑차는 이제 고작 2,000대 남짓 남았고요. 3,000개 넘게 있던 곡사포는 121개로 줄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냉전 시대엔 GDP의 3에서 3.5% 차지했던 국방비가 지난 30년 동안 1%대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독일의 무기고는 더더욱 텅 비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무기를 좀 사볼까 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조금 늘리긴 했는데요. 규모도 형편없이 작고 속도도 너무 느려서 24시간 무기 공장을 돌리고 있는 러시아와는 게임도 되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독일이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뒤처졌던 걸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죠. 글로벌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7년까지 독일 국방비가 GDP의 최대 3.5%로 불어날 거라고 전망합니다. 독일이 이래봬도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돈이 무기 사는 데 풀린다는 뜻이죠. 당연히 유럽 방산주 주가는 치솟고 있고요. 독일 최대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주가가 한 달 만에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국 방산주 역시 덩달아 들썩거렸고요. 그런데 국방을 강화하려면 무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싸울 군인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독일의 가장 큰 이슈가 징병제 부활입니다. 독일은 2011년 군대 징집을 중단했어요. 더 이상 대규모 군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실제로 미국은 1973년, 다른 나토 국가도 1990년대에 징병제를 없애면서 이미 서방에선 징병제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기도 했죠. 현재 독일군은 약 18만 명, 냉전 시기 정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독일군에서는 너무 모자라다, 최소 10만 명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독일 정치권에서는 징병제 재도입에 대한 얘기가 뜨겁게 오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엔 국방장관이 스웨덴식 징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서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스웨덴은 만 18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검사를 실시해서 그중 가장 건강하고 똑똑한 일부 인원만을 징집합니다. 국가가 직접 선정한 엘리트들이니까 군대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입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독일에선 여전히 징병제 부활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징병제가 청소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중 58%는 징병제 부활에 찬성하지만 18세부터 29세 청년층의 찬성률은 33%에 그쳤습니다. 젊은이들은 군대 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잊혀졌던 징병제까지 이토록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건 그만큼 독일이 자주 국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떨게 만들었던 군사대국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이 역사적인 전환점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